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 저기 했었고, 오늘은 막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파이썬 조금 할 것 같은데, 어,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함수 활용, 그러니까 조건문 활용, 그리고 for 함수 활용, 그 다음에 어, 여기 뭐냐, 저기 이 함수 만들고 분석하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모델 빌더 저번에 안 했는데 살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이거 안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 지금 목소리가 조금 들렸다가 또 꺼졌네요. 네, 아무튼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데이터가 좀 갱신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6, 7주 차에. 예. 그리고 제가 7주 차 해가지고 이거 하나 올릴게요. 지금 깜빡 안 올렸는데 오늘 이 파이썬 하고 나서 시간 되면 이 어, 모델 빌더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오, 들립니다.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것처럼 이 강량 3구 이거는 무시하고 이 여기 있는 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시고 일단 데이터도 다운 다시 받아주시고 네, 오늘 이 파이썬에서 데이터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음, 아예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좀 다운받아서 상관없고 이제 모델 빌드할 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for이랑 if 함수 정말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한 번이라도 다 사용하실 했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numPy랑 이제 np, 뭐 판다스랑 pd이고 numPy랑 판다스 이거 모듈 인풋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for 함수는 뭐냐면 어, 반복 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우리가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파이썬 뭐 자바나 아니면 뭐 R도 다 for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다 for이에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합니다. for 다음에 이제 I 한 다음에 그러니까 I는 없어도 되고 어떤 숫자죠. 그러니까 어떤 수죠, 수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value라고 할게요. 어떤 val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range가 나와요. 혹은 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for I in range 한 다음에 A를 넣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A는 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범위가 나와요. 범위를 우리가 넣는 거예요. 범위가 range에 5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range 0에서 5.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숫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숫자죠. 사실 따지고 보면. 0, 1, 2, 3, 4예요. 그러면 이 0, 1, 2, 3, 4 안에 있는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5까지, 0부터 4까지 차례대로 숫자를 불러서 i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은 0, 1, 2, 3,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한 번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뭐 0부터 말고 한 3부터 6까지라고 한다면 for i in range 한 다음에 3부터 6 이렇게 하면은 6까지니까 3부터 7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콜론을 넣어야 됩니다. 콜론을 넣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줄 간격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해서 i를 프린트해서 shift 엔터를 누르겠다. 이거 37이 아니라 이거 쉼표죠. 하면은 이렇게 3,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for를 만들 수 있고 대략 감은 잡히죠. 요것 네, 이렇게 10에서 14까지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여기 값을 넣을 수 이거는 스텝이에요, 스텝. 그러니까 10에서 14까지인데 2씩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부터 시작하니까 10, 12, 14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중복 for이라고 하죠. for를 중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 때는 똑같아요. 그냥 for I in range 3을 넣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또 i를 선언해 버리면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제 i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프린트 할 때 뭐 저기 뭐냐 이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 막 이 컴퓨터는 인식을 해도 여러분이 헷갈리겠죠. 나중에 막 i 플러스 i 그렇게 하면은 이 i만 인식이 되거나 이 i만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게 인식되는지 몰라 이렇게 안 쓰니까. 그래서 항상 쓸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은 처음에 내가 여기서 처음 나온 숫자는 0이겠죠. 그렇죠? 맞나요? 처음 나온 숫자는 0이고 그럴 때 여기서 몇이 나오냐면 0, 1, 2가 나오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0, 1,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프린트 i 플러스 j의 결과는 0, 1, 2, 그 다음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쵸? 0, 1, 2 나오고 1, 2, 3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이제 폼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참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적은 숫자의 코드로 컴퓨터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쳐내놓고 폴 J, K인 레인지 해놓고 쳐내놓고 폴 이거를 한 다섯 여섯 개만 써놓고 컴퓨터를 이제 실행을 누르면 컴퓨터가 멈춥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포문은 정말 좋은 점은 사실 여기 있는 숫자는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변수로 만들어진 다음에 폴문을 빠져나가면 없어지는 변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i를 선언했다고 해도 이 바깥에서는 i는 마지막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 이 인스턴스니까 이제 여기서 값이 막 변화한 변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폼문을 여러 개 쓰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i를 쓰면 i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거는 상관하지 말고 요건 우리가 왜냐면 요건 저희가 지정해 준 그 변수니까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집중해 보면 오른쪽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되냐면 뭐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어레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 2, 3이 들어가 있는. 그럼 요거를 실행시키면 마이 리스트는 이제 음, 여기다 그냥 제가 쓸게요. 마이 리스트는 이제 출력해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첫 번째 걸 부르려면 이렇게 인덱싱을 해야겠죠. 이렇게 0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게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1 하면 첫 번째 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마일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그 값들을 하나씩 차례를 프린트 하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리스트 한 다음에 리스트라면 리스트는 원래 있는 이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li라고 할게요. in my lis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하고 저희가 li를 한다면 그러면 마일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하나씩 li가 인식이 돼서 프린트가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요거 말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걸 똑같이 프린트 할 수 있는 거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for I in len my list라고 합니다. len은 뭐냐면 이 길이죠. my list의 길이니까 3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한 다음에 my list에서 i라고 하면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다른 그쵸. range라고 써야죠. 이렇게 쓰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어, 이 range 같은 경우는 range는 어떤 0에서부터의 그 값이잖아요. 그렇죠? 0에서부터 len my list니까 3, 3개까지겠죠. 그럼 0부터 3까지 해서 my list에 있는 0번째, 두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뽑아라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써요. 이렇게.
근데 음, 요게 나중에는 요게 안에 막 여러 가지를 넣고 나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요것도 은근히 맛있습니다. 레인지랑 렌이랑 묶어서 이렇게 아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걸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요것도 알아두면 좋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그 스트링도 되겠죠, 당연히. 뭐 리스트 안에 스트링 값이 1, 2, 3가 있으면 당연히 뭐 프린트 i를 하면 이제 i가 스트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if문인데 if문은 되게 쉬워요. if문은 뭐 엑셀에도 있죠, 그렇죠? 엑셀에서도 if 한 다음에 참일 경우, 뭐 거짓일 경우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a는 3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a가 2보다 크면 참이면 프린트 a를 해라. 맞으니까 프린트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근데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f a 이렇게만 써도 사실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괄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는 또 다른 이거는 조건식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and랑 or이랑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XOR, 뭐 NOR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참일 경우 그러니까 N 같은 경우에는 A and B라고 하면은 A도 받고 B도 받고 그렇죠? 두 가지 음, 동시 만족할 경우. 근데 올로 하면은 A나 B 둘 중에 하나 맞아도 되는 거.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있죠. 파이썬에서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는 2랑 같고 지금 는을 두 개 썼으면 뭐뭐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A랑 B는 내가 만약에 2랑 3이라고 선을 했어요. 이렇게 선을 할 수 있어요. 막 변수를 여러 개 C, D 이렇게 해놓고 2, 3, 4, 5 하면은 뭐 A는 2, B는 3 이렇게 들어가요. D는 5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만약에 A는 2고 B는 3 동시에 만족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프린트해라. 그러면 이렇게 만족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 조건문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5로 하면은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오면은 B는 2고 A는 2고 B는 3이기 때문에 B를 바꿔도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왜냐면 A가 맞으니까. 근데 틀리면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죠. elif로. 그 엑셀 같은 경우는 if문밖에 없어서 그 if를 여러 개 달 거면 if에 그 참이 있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거짓 있으면 그 거짓에다가 if를 또 달아야 돼요. 그런 음, 식으로 엑셀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드 코딩이나 비슷해요. elif가 있거나 아니면 뭐 else if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코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if는 첫 번째 조건이죠. 만약에 괄호 없어도 됩니다. A가 이제 3이에요. 근데 A가 3보다 작으면 A는 3보다 작도록 프린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elif를 작으면은 이제 else if를 줄인 거거든요. 또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는 3보다 작으면 이건데 근데 A는 3보다 작지 않고 A는 3보다 크다면 이렇게 식으로 써라. 근데 근데 else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모두 아니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는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이 모두 아니면 A는 3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A는 3과 같다가 프린트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 요건 굉장히 뭐 허접한 그건데 요거 어떻게 쓰는지는 퀴즈 때 한번 좀 여러분들이 코딩 또 해보고 뒤에 보다 한번 볼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if와 for의 혼합 요거를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예제예요. 이건 제가 막 파이썬 처음 볼 때도 이걸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짝수와 홀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for by if로. 그럼 요건 뭐냐? 0에서 10까지, 그러니까 0에서 9까지죠. 뭐 이렇게 10까지 그냥 0에서 9까지 프린트를 하는데 그럼 i가 이제 0부터 쭉 들어가겠죠. 0, 뭐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퍼센트가 들어갔어요. 퍼센트는
사칙 연산 중에 없는데 퍼센트는 파이썬에서 뭐냐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이거는 짝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i가 1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실행이 안 되고 2가 들어갔을 때는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들어갔을 때만 이제 실행이 되고 또 4가 들어갔을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린트 하면은 이제 이렇게 숫자는 일어났을 숫자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장난을 좀 쳐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네 나중에 또 퀴즈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이 브레이크 컨티뉴라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for 함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뭐 while 뭐 이런 함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복을 하는 함수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 for 함수를 정지시키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제 10이라는 이제 레인지 안에 i를 계속 프린트하는데 이 프린트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1, 0, 1, 2, 3, 4 하다가 이 i가 5보다 커져 버려서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출력을 하다가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럼 보면은 6이 되면은 이제 프린트는 일단 하죠. 6이면 i가 6이면 프린트 일단 하니까 6까지는 프린트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이 걸려버려요. 사실 이건 잘못된 구문이죠.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렇게 거는 게 맞죠. 그래야 5까지 출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니까 이제 5까지 출력이 됐죠. 브레이크가 이제 위에서 걸리니까요. 이렇게 쓰이는 거고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나는 이 컨티뉴는 뭐냐면 나는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for 함수로 돌아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건. 그래서 컨티뉴가 만약 여기서 조건이 걸려버리면 for 막 0부터 하다가 여기 조건이 걸려버리면 얘 프린트를 안 넘어가고 다시 이 상위에 있는 펑션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컨티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에 상위에 함수가 있어야 돼요. 즉 if 안에 컨티뉴 선언했으면 이 if 바깥에 함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for과 같은 그렇죠? 반복문이 있을 때 컨티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일 때는 걸리겠고요. 그렇죠? 0일 때 걸렸죠. 컨티뉴니까. 근데 프린트 안 됐죠. 그럼 다시 넘어가서 1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1일 때 안 걸리니까 프린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컨티뉴는 이제 많이 쓰여요. 쓰이는데 이제 특정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이제 뭐 좋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건 두 개 다 이제 쓰는 방법인데 A는 이제 1, 2, 3이란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리스트입니다. A는 지금. 그럼 리스트의 i니까 리스트 안에서 i를 뽑으니까 i 1, 2, 3, i는 1, 2, 3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1이 들어가면은 프린트가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티뉴예요. 그러면은 얘가 i 뒤쪽은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2, 뭐 근데 사실 이거 컨티뉴 없어도 상관없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뒤에 코드가 없으니까요. 왜 넣은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else면은 2가 들어가면은 i는 1이 아님. 그쵸? 2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3은 프린트가 안 되고 4이 종료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리면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반복문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 상위에 있는 걸 다 꺼버려요. 상위를. 상위를 꺼버리고 만약에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한 번 더 실행이 돼요. 왜냐면 이건 상관없이 이 프린트 뭐 K는 K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K는 첫 번째는 쭉 이제 실행이 되다가 이 I가 이때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종료가 되냐면 이 상위 브레이크도 상위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f 안에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if문을 닫아버려라 이게 아니라 이 상위 포문이죠. 이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전체가 꺼져버려요. 하지만 이 K는 계속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해도 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상위 것만 꺼는 거예요. 컨티뉴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네. 뭐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저 그 네. 브레이크는 이해를 했는데, 어. 요 컨티뉴가 네. 옆에 이게 해시태그로 달려있는 아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면 사실 컨티뉴 개념을 아직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가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막 했는데 제가 프린트를 하면 이제 쭉 프린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I가 뭐 30이다. 그러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고 컨티뉴를 만약에 I가 이제 이렇게 걸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컨티뉴 어떻게 예제가 없네요. 채찍티 한번 물어볼까요? 아, 네. 네. 파이썬 컨티뉴. 어, 제 거랑 똑같은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볼게요. 1부터 6까지 이제 출력을 해요. 근데 1부터 5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다 이제 끄고 그냥 이 코드 이해를 위해서 프린트 i를 해봅니다. 나머지를 이제 없앴을 때 i만 프린트하면 1, 2, 3, 4, 5죠.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 i에는 1, 2, 3, 4, 5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이 들어왔을 때 이 만족이 안 되니까 여기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음, 계속 실행이 안 됩니다. 1, 2 실행이 계속 안 돼요. 그러면 current value만 실행이 되겠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프린트만 실행이 계속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 프린트되는 두 개는 이 current value 1일 겁니다.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 근데 얘가 만약에 3이 들어왔어요. 그럼 3이 들어왔으면 print skipping 3라고 이제 프린트가 된 다음에 continue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된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if문 있잖아요. 이 if문의 상위에 있는 함수를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i가 3인데 그 다음은 i가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컨티뉴 만나면 얘가 이걸 무시하고 요 위로 다시 올라가요. 그 상위의 함수인 for로 갑니다. 그러면은 음, i가 3 다음에 4가 실행되잖아요. 그럼 바로 4가 실행돼요. 그래서 3은 이 프린트를 거치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프린트는 이 for에 속한 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이 for 자체가 다시 컨티뉴가 되기 때문에 이 만나는 순간 이 밑에 있는 for의 얘보다 밑에 있는 for의 밑에 있는 함수들은 특히 요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3 다음에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4면은 그러면 스키핑 4가 되겠죠. 그렇죠? 3은 또 프린트가 될 거고요. 음,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이게 좀 복잡한 예제 없나? 그것도 줄라나? 어, 요거를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글쎄요. 이것도 복잡한 예제지만 똑같은데요. 이 복잡한 예제가 아닌데요. 음. 네, 똑같네요. 아, 근데 개념은 이해를 네네네. 했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는 이제 더 이상 실행을 안 시키는 거고, 네. 컨티뉴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음 걸로 바로 건너뛴다는 그쵸. 이 상위 함수로 내용이죠. 올라가서 건너뛰면 됩니다. 네. 네네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인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또 제가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했구나. 네.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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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처음이니까 한 5분 정도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5분 안 됐지만 혹시 못하신 분이 아직 안 되신 분 있을까요? 아니 하셨을까요? 네, 해봤는데 일단 네. 안 나오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뭐 그리고 거의 뭐 처음이시면 짝수까지는 네. 어떻게 프린트를 했는데 네. 이게 짝수랑 홀수랑 같이 나오는 그거를 모르겠어서. 아, 짝수와 홀수를 두 개 프린트하라. 그 코드 한번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이래저래 만져보다가 또 잘못 만져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프린트를 하실 아, 이렇게 네, 저 컨티뉴 위에까지만 딱 돌렸을 때는 짝수만 딱 나왔었는데 네. 이게 홀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랑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는 왜냐면 사실은 뭐 왜냐면 컨티뉴를 쓰는 게 이 앞에 있는 걸로 돌아가라는 건데 이 폼은 다음 건데 이 뒤에 저 if문 안에 어떤 그러니까 이 뒤쪽에 if문이 일단 걸려버리면 그러면 이 다음에 if문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안 되는데 지금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짝수일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짝수는 프린트가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면 맞는데 요럴 경우에는 일단은 if보다는 elif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if문에서 걸렸다 안 걸리면 그 다음에 얘한테 오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은 elif를 쓰는 게 더 좋고 그럼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프린트하면은 여기 0, 여기서 프린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구분을 하려면 이제 잘 됐어요. 이게 잘 됐는데 구분을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짝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가 음, 맞는 코드입니다. 사실 컨티뉴를 써도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네, 성현 학생의 코드가 맞는 코드고, 그리고 요것보다는
사실 이것도 맞는데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닐 경우 이렇게. 그렇죠. 뭐 0보다 클 경우도 뭐 사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0이 아니면 0이거나 0이 아니거나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요거는 아직 하셨나요? 요거 2번? 아니요,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아, 위에 거 한다고. 그러면은 2번 한번 네, 한 3분만 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혹시 요거 한 네.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거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혹시 다른 여기 어펜드, 네네네. 네네. 어펜드요? 아니요, 어펜드 이건 아닙니다. 네. 요 리스트만 하는 건데 사실 아, 요거 A의 리스트 항목 중에 20 이상 25 이하만 출력하면 됩니다. 요거 혹시 어 하신 분 저한테 그냥 줌 챗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혹시 하신 분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사실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도 컨티뉴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for 한 다음에 A가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제가 A의 value라고 일단 이름 지을게요. 그다음에 A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A에 있는 A 밸류들이 쫙 프린트 되겠죠. 제가 프린트해서 A 밸류를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A에 있는 밸류들이 15부터 쫙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프린트하고 싶은 거는 20 이상 25 이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A 밸류가 그렇죠? 20 이상 그러면은 20 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배운 게 and랑 or이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이 사이에는 그러니까 A 밸류가 20 이상이고 25 이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and를 써야 될까요? 네. or를 써야 될까요? 엔드 아닌가요? and면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or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 이제 and도 뭐 and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이고 동시에 25 이하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근데 all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20 이상이면 다 뽑혀버려요. 그리고 음, 25 이하면 다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뽑히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end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컨티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20보다는 작고 25보다는 크면 컨티뉴 해버려라. 그리고 프린트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 안 되네요. 잠시만요. 만약에 if보다 크고 20보다 작고 25보다 큰 놈들은 없겠죠. 그쵸? 그러면 20보다 작으면서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이제 아까랑 똑같은 말 되겠죠. 그러니까 20보다 작은 놈들 전부, 25보다 큰 놈들 전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놈들이면 컨티뉴 해라. 그러면 이 프린트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프린트가 되는 놈들은 2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5보다는 작거나 같은 놈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티뉴 이용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해요. 뭐 엄청 많아요. 사실 뭐 만약에 A 밸류가 20보다 작으면 컨티뉴 하고 A 밸류가 뭐 25보다 20 그러면 또 컨티뉴 하고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하도 헷갈리니까 헷갈리네. 일단 또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 개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란 걸 볼 텐데 어펜드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이게 조금 조금씩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것들이 나중에 저기 뭐냐 스코링에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떼서 알려드리는 건데 어펜드는 좀 중요합니다. 어펜드는 이제 for이랑 같이 쓰이는 놈이에요. 이게 뭐냐면 리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물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데이터에 더할 때 사용돼요.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값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펜드를 사용하는 건데 차례차례로 더할 때 진짜 좋습니다. 어펜드라는 함수가. 어떻게 하냐면 자, 마이 리스트는 10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값에 10이라는 놈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10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my list dot append 한 다음에 11로 썼어요. 그러면 내가 이 my list란 놈에다가 11을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는 10, 11이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럼 내가 for 함수로 0부터 10까지 쭉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my list는 이렇게 빈 껍데기로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리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0부터 이제 9까지, 10까지지만 이제 9까지 파이썬이니까. 그래서 mylist.append를 이 for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i를 계속 더해라. 그러면은 0부터 쭉 더해지겠죠. 그러면 mylist를 출력하면 이렇게 0부터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할 건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쓰냐면 나중에 이런 걸 쓸 거예요. 이게 네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써봐요. 스코어 중에서 이제 문화 서비스라고 쳐봐요. 문화 서비스에 해당하는 셀의 점수들이 쫙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이 문화 서비스 리스트로 단위로 이제 막 계산을 해서 여기 옆에다가 딱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 서비스 하나, 뭐 무슨 서비스 하나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 보시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고 컬럼은 ID, 네임,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컬럼들이. 일단 값들이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삼행 3열짜리, 삼행 이제 3열짜리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학생 번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이 지금 세 명이죠. 김이랑 리랑 이제 정이랑 내가 세 명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피드를 하나 만들었어. FID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유 번호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디를 빈 껍데기를 만드는 다음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리스트를 예를 들어 students라고 여기 이 레인지의 len 또 썼죠, 그렇죠? 일단 요것만 일단 해석을 해드리면 이 student 데이터 프레임의 len은 로우의 수예요, 로우의 수. 그 로우의 수가 뭐냐면 요 하나, 둘, 셋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렌의 스튜던트는 3이에요. 그렇죠? 3이죠. 그러니까 세 줄짜리 이제 데이터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3인데 레인지 안에 3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 3이 들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0, 1, 2겠죠? 그러면 이 스튜던트의 길이만큼 아이들을 뽑아서 FID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10줄이면 이 i는 0부터 이제 9까지 될 거고요. 그쵸? 만약에 음, 스튜던트가 만약에 5줄이면 이 렌을 따르니까 이 레인지가
i가 이제 0부터 4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인 코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가 이 수천 대신에 어떤 다른 DF를 넣어도 그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도 그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에 맞추어서 FID 개수들이 생성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맞추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단순히 아까처럼 레인지 3, 레인지 2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딩 가능해요. 그래서 012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 옆에다 이렇게 학생 번호에서 붙이려고 해요. 그쵸? 붙이려면 간단합니다. 나는 student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학생 번호라는 컬럼, 그 컬럼을 호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없는 컬럼을 호출한 거예요. 없는 컬럼을 호출하면 얘가 만들어 버려요. 학생 번호랑 컬럼을 호출했는데 없네? 그러면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는 FID. FID는 지금 3개짜리 요거죠.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FID가 만약에 네개면은 이건 오류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줄이 안 맞으니까 개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랜 스튜던트를 맞춰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맞춰서 이제 FID 만든 거죠. 만약에 여기 4로 4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FID는 0, 1, 2, 3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세 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랭스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랭스를 맞춰 주려고 요 랜 스튜던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또 네. 그러면은 일단 퀴즈 2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드밴스한 거죠. 그래서 빈 리스트 하나 만드시고요.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for과 append, if 세 개를 이용해서 3, 4, 5, 8, 9란 놈을 넣어보는 건데 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for 문으로 일단은 뭐 3부터 10까지 네, 일단은 제가 조금만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my list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for I in range 한 다음에 3부터 10까지. 자, 요 안에다가 if 문을 넣어서요. 6이랑 7을 제외하는 if 문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append를 이용해서 리스트에다가 3, 4, 5, 8, 9를 넣으시면 돼요. 결국엔 이 for 문 안에는 6이랑 7을 제외해서 my 리스트에다가 3, 4, 5, 8, 9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음. 혹시 되셨나요? 사실 네. 저 중간에 6이랑 7을 못 빼고 딱 3부터 9까지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if in range. 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3, 4, 5, 6, 7, 8, 9가 다 들어가죠. 그쵸? 아, 그러니까 네네네. 예, 딱 요거는 잘 하셨는데 이 if문 안에서 이제 6이랑 7만 제외하라는 것만 쓰면은 이제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될 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답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3, 4, 5, 6, 7, 8, 9는 어차피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네. 만약에 i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가 3, 그쵸? 또는 i가 3이 아니라 6이랑 i가 7이면 컨티뉴해라.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음.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my list 닷 append하고
i를 쓴 다음에 출력으로 myList를 하면 3, 4, 5, 8, 9 나겠죠. 또는 뭐 컨티뉴를 이제 뭐 쓰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i가 6이 아니거나 7이 아니면 이제 아이고 이거 올렸어. 근데 했죠. i가 6 그리고 i가 7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1, 2, 3, 4, 6 여기처럼 3, 4, 5, 8, 9겠죠. 그 3, 4, 5, 8, 9일 경우에만 이제 어펜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함수 만들기인데 사실은 밑에 조금 그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역시 이게 처음 개념은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아, 없는 네. 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이 수업 끝나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제 예제로 연습해 보는 걸 음, 이제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함수 만들기. 함수 만들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고유한 내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내가 요 이름 요 넘칼 제가 이거 했죠. 파란색 이 넘칼이라는 이름만 내가 소환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연산식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연산식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A는 3, 뭐 B는 5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 내가 어떤 사칙 연산을 할 거예요. A랑 B랑 더하고 그 다음에 뭐 A랑 뭐 B랑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더하고 곱하고를 우리가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두 줄로 쓰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막 여러분들이 막 한 세네 줄 막 몇십 줄짜리의 그런 사칙 연산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법칙이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뭐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귀찮게 작업하기 귀찮은 것들을 그러면은 내가 그럼 이렇게 데프란 놈으로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감싸버려요. 그 뭐냐면 데프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은 내가 이제 definite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할 건데 이름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A, B의 뭐 덧셈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괄호를 항상 쳐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콜론을 넣어버려요. 자, A, B, add라는 이 함수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럼 이 함수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함수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함수라는 놈을 만들면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불려서 함수 밖에서는 못 써요. 그래서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을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정해주냐면 나는 여기서 쓰일 함수, 즉 A랑 B를 선언해 줍니다. 이 괄호 안에 선언되는 변수들은 뭐냐면 함수 안에서 쓰일 것들이에요. 함수 안에서 쓰일 것들인데 내가 밖에서 요 첫 번째에다가 또는 두 번째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A랑 B랑 만들었어요. 그럼 이 함수 안에서 A랑 B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쓰냐면 처음에 어떤 계산에 필요한 이 템이라는 놈을 하나 선언을 할게요. 얘를 A 플러스 B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템2는 이 템에다가 곱하기 뭐 B라고 할게요. 그냥 뭐 A 곱하기 B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좀 그런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는 A랑 B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에 이 함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랑 B랑 더해서 템이라는 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템이라는 놈에다가 다시 또 A랑 B를 곱해서 템2라는 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는 템2를 리턴 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연산이 다 끝나면 결과를 리턴 시킨다는 거예요.
자, 요런 함수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복잡한 이 함수, 이 수식을 이게 여러 번 이제 쓸 필요 없지? 요 a, b 애들한 놈에 넣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일단 return하는 값이 있죠, 그쵸? return하는 하나의 값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집어넣어요. a, b, a. 그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함수를 내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a, b, add라는 놈을 저희가 다시 호출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Shift 탭 눌러볼래요? 아, 물론 이거를 실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실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행을 먼저 하면 이렇게 해서 Shift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 떠요. 네. 뜨죠, 뜨죠. 만약에 네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지금 보시면은 제가 numpy 중에서 np.max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써보면 이게 뭐가 뜨죠? 이런 식으로 뜨죠, 그렇죠? 뜨고 막 뜨잖아요. 닥스트링 뭐 어쩌죠, 막 뜨죠, 음.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뜨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도 여기다가 막 설명할 거야. 막 내 함수는 뭐 더하고 곱하는 함수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Shift 엔터 실행하고 그 다음에 Shift 탭 누르면 이렇게 닥스트링 뜨죠, 그렇죠? 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다 이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는 이건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릴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하면 디포트 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디폴트 값. 내가 그냥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실행이 돼요. 그래서 리저트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Shift 탭 누르면 A는 1, B는 3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도 A는 1, 3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용자가 자료형을 여기 A는 인트로 넣고 싶어 해요. 인트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B도 인트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을 해버리면 이렇게 Shift 탭을 눌렀을 때 A는 인트, B는 인트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 A, B, A에다가 한번 값을 넣어볼게요. 인트 값이니까 3이랑 5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값이 리저트 값이 120 나오겠죠, 그렇죠? 맞죠? 여기다가 뭐 35를 넣으면 52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함수를 수행시켜 놓으면 내가 A랑 B를 넣었을 때 여기서 여기 A가 30, 55로 변해서 리턴을 해주죠. 그치?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함수를 재활용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B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쉽진 않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복잡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수들은 디폴트 값이 없고 어떤 값은 디폴트 값을 넣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내가 numCal이라는 놈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다는 이제 쓸 수 있는 인스턴스 묘저가 세 개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넣을 수 있는 인스턴스 묘저 세 개입니다. A랑 B랑 메소드 이렇게 세 개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만약에 메소드가 멀티플라이 곱하기 하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곱하기를 하길 원하면 이제 곱하기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빼기를 원하면 A 빼기 해주고 만약에 더하는 걸 원하면 그냥 더하는 걸 해줘서 값을 리턴 시켜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1이랑 3이랑 빼주세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1이랑 5랑 여기서 뭐 사실은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음. 귀찮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은 사용자가 봤을 때, 뭐 서브트랙트 있구나. 그럼 서브트랙트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아니 애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귀찮아서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함수를. 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원래 퀴즈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팩토리얼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팩토리얼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for이랑 if를 만들어서 팩토리얼을 이제 할 건데 팩토리얼은 뭐냐면 5 팩토리얼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쵸?
요거 그 고등학교 때 아마 분명히 배웠을 것 같은데 요거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팩토리얼 넣고서 숫자 하나를 넣으면 이 안에서 팩토리얼 구해서 팩토리얼을 이렇게 리턴 시키는 겁니다. 그럼 리턴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팩토리얼 처음에 숫자를 넣었을 때 그게 아니야. 일단은 result넘이란 놈을 1이라는 놈을 선언했어요. 그럼 results 넘은 1이에요. 그 다음에 넘이 들어가면 넘보다 1 큰 레인지를 넣어서 거기서 i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넘이 3이면 0부터 3까지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0부터 3까지. 그러면 i가 아닐 경우에만 여기서 유저스 넘이랑 i랑 곱해요. 즉, 첫 번째는 1이겠죠. 그러면 1이랑 이 i니까 첫 번째는 1. 그 다음에 그럼 유저스 넘이 1로 갱신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i는 2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리저스텀이 1인 상태에서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리저스텀이 2로 갱신돼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넘어가고 그 숫자 2 곱하기 3 해서 6이 프린트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을 넣으면은 6이 되고 4를 넣으면은 14, 5는 12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의 코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다 배운 것들이죠. for, if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제 네, 지금은 뭐 나중에 좀 생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요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숫자 3개를 입력 번수로 놓고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보다 크면 첫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를 곱하고 예, 요거를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세요. def로 해가지고 이 함수 이름은 뭐 이 펑션 할게요. 이를 주자면 첫 번째 숫자 second 그다음에 일단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막 넣으면 되겠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아크맵 네. 실행만 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빌더 잠깐 하고서 아마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아요. 퀴즈3 끝나면. 네. 네. 음, 퀴즈3 해보셨나요?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요 뒤에 따로 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어, 네, 훨씬 간단한, 좋네요. return first고, 네. 이거를 이제 뭐 다 하셨는데, 어, 이게 지금 마일리스트라는 이름의 펑션으로 선언을 하셨죠. 그 아, 다음에 네네네. 네,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넣었는데 그럼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 풀면 첫 번째 숫자 이거 맞아요. 이것도 두 번째 숫자 리턴 이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요게 끝인가요? 네, 이 끝이에요. 끝이고 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더 복잡한 걸 만약에 한다면 예, 잘하셨습니다. 이 깔끔하게 어, 하셨네요. 이- 음, 요거 리절트를 제가 이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이제 리절트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어, 이게 지금 if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if가 두 개보다는 항상 이제 if랑 elif 이렇게 두 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이제 써보겠다 해볼게요. 요거 마일 리스트를 이제 elif로 바꾸고 지금 만드신 걸로. 그러면은 마일 리스트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뭐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을까요? 뭐 3, 1, 그 다음에 5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6, 네, 5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으니까 값이면은 이제 value는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리턴된 값이 value 처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3이랑 1랑 5를 집어넣으면 3이 1보다 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게 곱해진 15가 나오겠죠. value를 하면은 15가 나오겠죠. 그렇죠?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를 하려고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것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함수들 이제 막 복잡해 보잖아요. 밑에 있는 것들 이제 아마 두 번째 거 제가 드린 거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지우 코딩 이거 받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막 익숙하죠. for 안에 if 있고 막 이러죠. 그쵸? 뭐 몰라도 어쨌든 if도 있고 append가 막 있죠. 그쵸? 그러니까 막 많이 쓰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막 보면 for if죠. 거의 뭐 그래요. for이죠. 그쵸? 그러니까 for이랑 if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아, 참, 그리고 가끔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건 C본 패키지인데 어제 이제 했었던 매틀랩을 있잖아요. 네. 요것보다는 조금 더 이쁘죠.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색깔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단순히 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고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가 없어도 여기 있는 것들 이용해서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예. 아이리스는 없어도 돼요. 예. 아이리스는 네. 데이터 주는 거라서 해보시면 이제 해보시면 되고 C본 패키지 주는 거라서 네, 한번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메 혹시 키셨나요? 네, 켰습니다. 네,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은 다음 주부터 바로 혹시 일단 그 전에 참 질문 혹시 있을까요? 파이썬? 아니, 사실 이해하는 게 바빠서 네, 저는 따로 질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혼자 이제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음, 왜냐면 네. 이게 저기 다음 주에 스코어링을 시작할 텐데 제가 스코어링 하는 그 도서 살림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지금 살림 진도 이게 섬을 지금 제가 5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5개를 스코어링 하고 있는데 한 섬이 그러니까 진도란 섬이 있는데 진도가 있는데 이거를 섬이 큰데 그 스케일을 굉장히 그러니까 격자 크기를 굉장히 작게 잡으셔가지고 섬을 10개로 분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14개 섬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 전처리가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어제 전처리만 한 6시간 했는데 거의 하긴 했는데 이제 스코어링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마 데이터만 따로 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스코어링을 일부 다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크맵을 켠 다음에 하고 나서 할 것 같고, 근데 하다 보면 스코어링 체계에 대한 파이썬 코드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 일단은 제가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한 코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엄청 챗GPT 이용해가지고 막 되게 막 팬시하게 만든 코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미리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코드를. 네. 네, 어, 네. 코딩 한 게 많죠. 잠깐만요. 이게 음, 어디 있을까요? 미륵산 이 최근이거든요. 12시간 전에 제가 잠깐 봤네요. 음, 코딩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기보다는 앞에 전처리 하는 건 다 빼고 데프죠, 그쵸? 뭐 스코링에다가 뭐 파크면은 이제 뭐 이게 여긴 섬이 들어가겠죠. 이제 아일랜드 들어가고 스코어 뭐 웨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한 다음에 빼는 거, 그 다음에 스코링 하는 함수는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토지표 분류도 임상도 국토관수 평가수지도 이렇게 세 가지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제가 봐서 뭐 하나만 쓸 수 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조인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토지 웨이트, 임상 웨이트, 국토 웨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음, 그다음에 뭐 파크가 111번이면 점수가 1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51번이면 1점. 근데 이게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지금 막 임상도에 따라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0급이 1이면 1일 때 뭐 스코어링 1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가다 코딩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파크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임상에 대한 점수 수자원 공급에 대한 점수, 뭐 침식 조절 점수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가 들어가고 이걸 쉐이프 파일로 다시 빼서 이제 그 지도에 이 아크맵에 불러와서 이제 디즈롭 시키고 이런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할 거고, 네, 봤더니 또 다 4이죠. 4이고 데이터 프레임이죠. 네. 네,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뭐 아무튼 모델 빌더인데 한 15분이면 끝날 거예요. 10분, 15분. 모델 빌더는 어, 왜 했냐면 제가 모델 빌더를 많이 쓸 거예요. 다음 주에 스코링 할 때. 왜냐면 모델 빌더를 써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툴을 돌릴 때 이 서치에서 이렇게 툴 뭐지 이렇게 찾아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찾아서 하면은 여기서 클릭하면 머지 툴이 나오죠. 툴이 네. 이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시행되는 머지 툴은 실행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면 리소스를 30%밖에 안 씁니다. 근데 모델 빌더로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아크메 안에서 100%를 써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이제 적게 걸리는데 모델 빌더를 그리고 쓰면은 여러 툴을 한 번에 순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데프 있잖아요. 그 데프로 함수 지정했잖아요. 요거는 그 데프의 그래픽 버전입니다. 그래서 가리왕산과 가리왕산 범위, 가리왕산 임상도란 데이터를 세 개를 넣으면 작업을 막 해서 이 가리왕산 스페셜 조인 잡 쉐이프라는 놈을 뱉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그래픽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선 이런 툴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사실 데이터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리왕산 범위, 뭐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긴 해야겠네요. 데이터 혹시 다운 받으셨나요? 그 뭐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아, 네. 오늘 올려주신 거 다운 받았습니다. 네. 거기서 가리왕산 범위 임상도 DM 이렇게 다운을 이제 받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은 가리왕산 범위란 놈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임상도란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DM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키기 전에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위는
노컬러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냥 클릭한 다음에 이 아웃라인을 색깔을 좀 튀는 걸로 해가지고 뭐7 정도 넣을까요? 이렇게 요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가리영산이 여기 안에 있고 이 가리영산 임상도가 있고 그다음에 가리영산에 이제 DEM 그러니까 그 뭐지 저기 고도값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고도값을 일단은 고도값과 가리영산 범위, 그러니까 가리영산 범위에 맞춰서 일단은 고도랑 임상도를 자르려고 그래요. 일단 잘라요.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 가리왕산의 DM 즉 고도값은 뭘 할 거냐면 익스트랙트 마이마스가 자르는 툴이거든요. 자르고 난 결과물이 가리왕산 DM이고 그다음에 이 결과물을 레스터 투 포인트로 바꿔요. 그러니까 포인트화하는 겁니다. 포인트로 바꾼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리왕산 임상도 요거는 임상도를 이제 가리왕산 범위에 맞춰 자른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 두 개가 있어요. 얘를 스페셜 조인 시켜서 임상도에다가 가리왕산의 고도값을 넣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임상도는 고도값이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 모델 빌더를 켜봅니다, 이렇게. 켜요. 켰죠. 여기 있어요, 여기. 모델 빌더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걸 명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세 가지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쭉 끌어 들어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와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은 이 img 그러니까 dm 고도값을 자르려면 우리가 쓰는 툴은 extract by mask입니다. 그래서 서치는 여기 있어요. 서치 이거 클릭하면 여기 뜨죠. 그럼 extract by mask를 치면은 뜨는데 얘를 여기서 그 클릭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클릭을 하는데 클릭을 딱 하고 놓지 마시고 그냥 끌어다가 여기 넣어주세요. 요 모델 빌더 안에다가 끌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들어왔나요? 여기까지? 지금 렉이 좀 걸려가지고 네네. 렉 걸리면 일단 네,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네. 네네네. 네. 일단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렉만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만 걸려요. 그 다음에 안 걸립니다. 아마 이거 여기서 걸었을 때 렉이 한 번 더 걸릴 거예요. 심하게. 그 다음에 안 걸릴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지금쯤이면 지금 아마. 떴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잘라야 되니까 이 어떻게 하냐면 가리왕산 DM, 요 IM 있죠? 자, 요거를 넣어야 됩니다. 요 커넥트 있죠, 여기. 커넥트 이거 누른 다음에 가리왕산이랑 요 익스와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인풋 레스트라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렉이 한번 걸립니다. 그럼 한 10초 걸리겠죠? 한, 근데 처음만 걸리는 거니까. 네. 저는 렉이 풀렸습니다. 혹시 되셨나요? 네. 네. 되셨으면 가령산 범위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서 넣어주시고 이제 피처 마스크 데이터로 넣어야겠죠. 그러면 자를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완료란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을 설정해야 되니까 익스트랙 바이 마스크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요 익스트랙 바이 마스크 더블 클릭하시면 툴 똑같이 뜨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스터를 내가 설정을 할게요. 근데 설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일단 오케이 누를게요.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좀 안 돼 있으니까 정리하려면 요거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정리가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클립을 넣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넣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다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할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클립 할 거예요. 이번에 임상도가 인풋이고 범위가 클립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정렬. 아까랑 똑같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차 이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만약 상세 설정할 게 있으면 클립 더블 클릭해서 뭐 여기 아웃풋 피처 클래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 막 하고서 그 다음에 실행할 땐 요거 런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툴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되면 가리왕산 범위, 가리왕산 임상도 요거 세 개만 사실은 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모델 비더 자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컨트롤 S 눌러 세이브를 하면 저장을 한 다음에 불러올 때 이제 툴박스로 불러올 수 있어요. 저희가 머지라는 툴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툴박스처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툴박스처럼 불러오는데 제가 만약에 불러오기 전에 여기다가 P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P라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모델 파라미터라고 뜹니다. 그러면 누르면 P라고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이 P가 네. 뭐냐면 얘를 파라미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파라미터 화하겠다. 그러면은 얘를 저장시킨 다음에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 툴로 불러왔을 때, 그럼 이 툴에서 빈 내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왕산 DM을 내가 P로 바꿨으면 이 DM을 요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게 내가 스코어링하는 체계를 막 제가 이거를 한 30개짜리 툴로 막 만들어 놓은 것도 봤는데 그게 이제 뭐 토지 피벗 블루도 만드는 그거였거든요. 어떤 데이터 한 여러 개, 한 몇십 개를 넣고, 그러면 그 몇십 개 데이터를 다 P로 걸어 놓고, 나중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끼워 놓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 터치표 블루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를 써서 그냥 계속 돌릴 거예요. 돌릴 툴들이 좀 많습니다. 스코링 할 때는.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좀 짜증나게 많아요. 짜증나게 조금 있어요. 짜잘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시면 요 이쪽에 배치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7강 제가 올렸죠? 네. 네, 여기 있으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질문 혹시 있을까요, 오늘? 혹시 일단 지오판다스 되나요? 네, 저는 설치했고 네. 그 지금 지은 학생은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설치 같이 할 생각인데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네. 막 복잡한 과정은 없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그 네네. 그 지오 판다스 임포트 하니까 되나요? 임포트 지오 판다스 하니까 실행이 됐을까요? 여기 사실 이게 실행이 된 그러니까 건지는 모르겠는데 임포트 지오 판다스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면은 Shift 엔터 네. 누르면 되나요? 네네네. 그러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네. 그게 필수여 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가 필수겠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은 또 네, 다음 네, 주에 선생님.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또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